음악 시작. 차분하면서도 미스터리한 분위기. 인트로. 당신이 알아야 할 매력의 잔인한 진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매력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은 어쩌면 정교하게 포장된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기는 경험, 즉 고스팅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일에 지쳤다면 바로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밝힐 이야기는 당신이 관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내용은 마음이 약한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당신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언제나 상대방이 원할 때 곁에 있어주라고 속삭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당신이 끊임없이 무시당하거나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착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당신이 관계에 대해 가졌던 모든 믿음에 도전장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이 판을 뒤집고 매력의 주도권을 쥐고 마침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쫓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쫓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스토아 철학의 냉철한 자기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씩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시의 힘. 왜 그것은 효과가 있는가? 당신은 평생 동안 어떻게 타인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사랑, 애정, 존중을 원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는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쫓고 끊임없이 관심을 쏟아붓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쫓을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무시의 힘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관심을 갈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좋아요와 팔로우, 댓글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누군가 사진 한 장을 올리면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알림으로 빛납니다. 그들의 DM 다이렉트 메시지 창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관심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저 군중 속의 또 다른 목소리, 그들의 수많은 메시지함 속 또 하나의 문자 메시지에 불과하다면 무엇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관심은 희소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당신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의 관심은 휴지 조각처럼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관심을 거두어 드릴 때,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때 당신의 가치는 치솟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당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처럼 자신을 쫓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에 그들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행동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당신을 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시의 힘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쌀쌀맞게 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모두가 항상 연결되어 있고 즉시 응답하는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드문 존재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소성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명품 브랜드가 제품 수량을 제한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항상 연락 가능한 사람으로 존재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먼저 연락을 취하는 대신 그들에게 공간을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유치한 밀당이나 게임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희소성의 원칙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십시오. 누군가를 알아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을 만드십시오.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
문자에 즉시 답장하는 사람, 항상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비감을 조성하고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욱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을 못되게 굴기 위해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이 얼마나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매력이 반감되는 느낌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 자주 문자를 보내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어딘가 필사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자신감이 넘쳐서 당신에게 적절한 공간을 주고 항상 주변을 맴돌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기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 또는 거리두기가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심리학에는 희소성 효과, scarcity effect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희귀하다고 인식될 때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것이 됩니다. 이 원리는 제품, 기회,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의 가용성을 제한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희소한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의 방아쇠를 당겨라. 매력은 논리가 아니다. 매력은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 혹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매력은 전적으로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껏 겪었던 가장 강렬했던 연애나 짝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가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격렬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진실은 관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이유 때문에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만드느냐에 따라 사랑에 빠집니다. 만약 당신이 매력을 창조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감정의 방아쇠를 당기는 기술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방을 항상 기분 좋게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칭찬과 선물, 관심을 퍼부으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지나치게 긍정적인 감정만 지속되는 것은 오히려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는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흥분을 원합니다. 서스펜스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평탄하고 지루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을 떠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십시오. 어느 날은 당신의 모든 관심을 쏟아부어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세요. 그리고 다음 날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공간을 주며 왜 당신이 평소와 다른지 궁금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밀고 당기기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당신의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로 있지 말고 항상 같은 수준의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변화를 줄 때 당신은 호기심, 흥분, 그리고 심지어 약간의 좌절감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강렬한 매력이 생성됩니다. 감정적인 대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하되 동시에 그에게 지적인 도전을 제기하십시오. 깊이 관여하되 그 다음엔 약간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이러한 감정적 변화야말로 사람들을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한순간 당신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붓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왜 그의 태도가 변했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방아쇠가 가진 힘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고 불리는 원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슬롯머신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은 매번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겼을 때의 그 황홀감은 당신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정적인 최고점을 선사한 뒤 불확실성의 순간을 제공할 때 그들은 그 예측 불가능성에 중독됩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높은 가치의 행동, 초연함의 미학. 이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고 행복한 연애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자체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초연함의 미학이 시작됩니다.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자신의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초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타인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스스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초연함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자신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서 온전하며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초연한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필사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누구의 인정을 쫓아다니지 않을 사람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건강, 커리어, 취미, 그리고 정신 건강에 힘쓰십시오.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당신의 가치가 스스로를 대변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초연함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의 노력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때 당신은 관계의 역학을 통제하게 되며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무시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목표를 쫓느라 바쁜 사람은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연함의 힘입니다. 당신이 인정을 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는 자기검증, 셀프-밸리데이션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검증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자신감이 그들을 자석처럼 만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초연해질 때 당신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높은 가치의 아우라를 발산하게 됩니다. 네 번째, 미묘한 영향력 마스터하기, 보이지 않는 힘. 이제 이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 바로 영향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 심리를 너무나 깊이 이해한 나머지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결과 쪽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거기에는 힘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당신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인생에서 항상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미묘한 영향력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제스처나 명백한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시선을 마주치는 방식, 당신이 말하는 방식,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 그리고 당신이 설정하는 경계선, 이러한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미묘한 영향력을 연습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디 랭귀지를 통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서서 어깨를 뒤로 젖히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자신감 있는 바디 랭귀지는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러링의 힘을 배우십시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바디 랭귀지나 목소리 톤을 미묘하게 따라할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 주변에서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드는 잠재의식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미묘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자신을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은 영향력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행동이 됩니다. 주변에 항상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치지도 논쟁하지도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들은 항상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묘한 영향력의 기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이끄는 방법, 자신감을 투영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동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후에 있는 심리학은 사회적 증거, 소셜 프루프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 보인다고 인식되는 사람의 리드를 따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자신감과 통제력의 이미지를 투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리드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원하게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5번째, 자기 통제가 매력을 증폭시키는 이유, 스토아적 평온함.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문자 메시지, 혹은 실제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반응할수록 당신은 더 적은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적은 통제력을 가질수록 당신은 덜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스토아적 평온함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게 두는 대신 당신이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마스터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냉정을 잃고 허둥댈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단연 돋보입니다. 그들은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지도와 힘을 얻기 위해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그 감정적 절제는 자신감과 통제력을 시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다음번에 당신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분노든 좌절이든 심지어 흥분이든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상황을 처리할 순간을 주십시오. 이 작은 자기 통제의 행위가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직장에서든 친구들과 함께 있든 혹은 격렬한 논쟁 중에 있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당신의 스토아적 평온함은 당신을 통제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돋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공황에 빠지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즉시 그 방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적 평온함의 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감정 전염, emotional contagion 이라는 현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침착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 주변에서 더 침착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적이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반응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스토아적 평온함을 마스터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당신을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존재로 만듭니다. 6번째, 침묵을 통한 자신감, 말보다 강한 메시지. 이제 침묵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침묵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거나 의미 없는 잡담으로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의 편안함을 느낄 때 당신은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이 항상 주목의 중심이 될 필요가 없으며 당신 자신 안에 이미 충분히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하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합니다. 관계에서 침묵에 편안해지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설 때, 서둘러 응답하지 않을 때, 그것은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을 계속 흥미롭게 만드는 좋은 종류의 긴장감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낼수록 당신에 대한 신비감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비감이야말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는 대신 당신은 기다립니다. 당신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답장할 때 당신의 대답은 사려 깊고 절제되어 있으며 흥미롭지만 간결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추측하게 만들고 다음에는 언제 당신에게서 연락이 올지 궁금하게 만들며 그동안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경우 침묵은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대는 매력으로 변합니다. 다음번에 대화할 때 직접 만나서든 문자로든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들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존재감의 무게를 느끼게 하십시오. 이 짧은 멈춤은 서스펜스를 만들고 서스펜스는 매력을 고조시킵니다. 7번째, 신비감과 거리.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라. 침묵이라는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신비감과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일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더 예측 가능할수록 당신은 덜 흥미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특히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한 모든 것, 당신의 생각, 감정, 인생 전체 이야기를 너무 빨리 드러낼 때 당신은 신비감이라는 요소를 제거해버립니다. 당신은 활짝 펼쳐진 책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이미 결말을 아는 책을 읽는 것에 흥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비감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당신이 그들에게 덜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이 갈망합니다. 그것에 약간의 거리를 결합하면 당신은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완전히 가질 수 없다고 느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 상태 업데이트, 개인적인 생각들, 모든 것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지하는 사람. 그것은 즉시 그들을 더 흥미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비감의 힘입니다. 당신 자신만의 부분을 남겨두십시오. 특히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서둘러 내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신뢰를 얻게 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 천천히 드러낼수록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거절을 힘으로 바꾸는 기술. 거절은 기분 나쁜 경험이죠. 그렇죠? 아무도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거절이 사실은 당신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거절은 결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선호, 편견, 혹은 심지어 그들의 감정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거절은 당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바로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거부당했다고 느끼며 심지어는 비난을 퍼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 즉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판을 뒤집습니다. 그들은 우아함과 자신감으로 거절을 처리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존심에 대한 타격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풀이 죽어있는 대신 당신은 그저 미소를 짓고 알겠습니다. 문제없어요. 라고 말한 뒤 자신감 있게 자리를 뜹니다. 이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필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거절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자신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결정을 재고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거절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을 당신의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더 많이 마스터할수록 당신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9번째, 이것은 조종인가 전략인가? 윤리적 경계 탐색하기. 관계에서 심리학을 사용하는 것이 조종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조종 매니퓨레이션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안녕은 고려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략 스트래티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관계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 심리를 이해할 때 당신은 매력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임을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윤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도록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두 사람 모두가 투자하는 역학관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애 중일 때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인정을 구하는 대신 때때로 전략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동등하게 주고받는 더 건강한 균형을 관계에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당신의 의도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목표가 상호 존중과 매력이라면 당신은 조종이 아닌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순전히 이기적이라면 당신은 조종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선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최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자신감과 취약성의 완벽한 균형. 우리는 자신감, 초연함, 그리고 감정 통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성, vulnerability입니다. 지금 이것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자신감은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취약성은 인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출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약성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힘의 위치에서 행해질 때 취약해지는 것은 당신을 더 공감 가고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당신의 감정을 보여주고 진짜가 될 만큼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 뒤에 숨어있는 세상에서 진짜가 되는 것은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자질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 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대신 당신은 과거에 무언가로 힘들어했음을 인정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 실패 혹은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동정이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 솔직함이 당신의 자신감과 결합될 때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라는 것,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신감의 위치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취약성에 편안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 연결이야말로 매력이 번성하는 곳입니다. 특별 심층 분석, 사랑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일본 시청자들을 위한 관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원칙들이 특히 사랑을 회피하는 유형 Avoidant Attachment Style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이 접근법이 섬세한 감정선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적 맥락에서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친밀감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타인과의 깊은 연결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구속을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하며 누군가 자신에게 너무 깊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들이 고스팅을 하거나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공간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원칙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무시의 힘은 회피형에게 숨쉴 공간을 줍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초연함과 높은 가치의 행동은 당신이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에게 흡수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상에 침범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단단한 세상을 가진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분위기를 읽는 공키오 여무, 능력과 암묵적인 소통이 중요시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논의한 전략들은 단순한 연애 기술을 넘어 성숙하고 세련된 자기 표현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애정을 강요하는 대신 침묵과 거리,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집중을 통해 고고한 매력, 기가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상대방의 인정이나 관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초연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회피형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의 방어 기제를 이해하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유와 이해심이 그 어떤 열정적인 고백보다도 회피형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방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와 매력에 대해 평생 생각조차 해보지 않을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계속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 주도권을 잡으시겠습니까? 그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매력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지 않는 말, 당신이 보여주는 행동,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수준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얻어가는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페이드 아웃.